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고려는 10세기에서 11세기 세 차례에 걸쳐 거란족의 침입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이 중 1차는 서희의 외교 단판, 3차는 강감찬의 귀주 대첩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극적이고 제일 박진감 넘치고 제일 위험했던 고려대 거란의 2차 전쟁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다들 지를 준비하시고 들어주세요. 993년 서희가 성공적으로 외교를 성사시키고 고려는 여진족들을 토벌하며 강동 6주를 성공적으로 개척했습니다. 더불어 서희의 약속대로 한동안 고려는 송나라와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그러나 6대왕 성종이 죽고 새롭게 즉위한 7대왕 목종 때에는 몰래 송나라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거란족의 요나라도 이 점을 눈치챕니다. 그래도 고려는 공식적으로 거란족과 송나라의 전쟁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두 나라의 싸움에 굳이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거란족은 중국 내부 깊숙이 들어가서 1004년 송나라를 뒤엎어버리고 송나라에게 치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송나라와의 우열 관계를 어느 정도 확실히 한 거란족의 요나라 입장에선 이제 눈을 만주와 한반도로 돌리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맘때쯤이 거란족 황제가 막 의욕을 보일 무렵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전까지 거란족 황제는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어머니가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대 거란 1차 전쟁 때도 어머니의 입김이 강했고 강동 6주를 인정한 것도 거란족 황제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1009년에 사망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거란족 황제는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패기로운 팽창 의욕에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고려도 자기 앞에 깨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때마침 강동 6주 개척을 위해 고려가 여진족을 토벌하는 도중 고려인이 여진족 추장과 그 일행들을 달래주는 척 불러서 95명을 암살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자 여진족들이 거란족의 요나라에게 복수를 부탁합니다. 당시 고려 내부 상황은 어땠냐?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고려의 7대왕 목종은 사실상 허수아비 왕이었고 거의 모든 정치는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가 도맡아 했습니다. 문제는 천추태후의 내연남 김치양이었는데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여인의 남자친구이니까 얼마나 권력이 컸겠습니까? 김치양은 비선 실세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며 심지어 천추태후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습니다. 김치양과 천추태후는 자기들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자 목종은 지금의 평양인 서경에서 강력한 독자적 세력을 가지고 있던 서경 도순검사 강조더러 개경으로 내려와 본인을 호위하라는 밀명을 내립니다. 강조는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내려와 김치양 일파들을 제거한 뒤 김치양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렇다고 강조가 정의로운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강조는 본인이 최고 권력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목종마저 폐위시키고 목종과 천추태후를 유배보내버립니다. 모든 사태의 원인은 천추태후이지만 강조는 나중에 혹시 모를 후환을 대비해서 정작 천추태후는 유폐시키고 목종을 암살해버렸죠. 그리고 다음 고려의 8대 왕으로는 이전까지 천추태후와 김치양에게 언제 암살될지 몰라 숨죽여 살던 목종의 사촌 동생을 즉위시키니 바로 현종입니다. 1009년에 일어난 이 사건이 강조의 정변이라고 부르는데 거란족 입장에선 고려의 내분이 일어났을 때 공격하기 절호의 기회였고 또 강조의 정변은 전쟁에 좋은 명분까지 제공해 주었으니 거란족 황제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1010년 11월 무려 40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역사학자들은 실제 40만까지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1차 때 소손령이 데리고 온 거란족의 수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군대가 왔을 거라고 본답니다. 황제가 직접 내려오는데 많이 데리고 왔겠죠. 거란족 황제가 국경을 넘자마자 서희의 외교 단판 이래 새로운 영토가 된 강동 6주에서 첫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강동 6주 중 한 곳인 흥화진에서 고려군이 거란족의 맹공을 막아냅니다. 흥화진을 사수하던 고려군 장수는 양규 장군이었는데 양규가 방어에 성공해준 덕분에 수도 개경에서 강조가 군대를 모아 국경지대로 오기까지의 시간을 제대로 벌어주었습니다. 강조는 고려의 영혼까지 박박 끌고 모아 무려 30만 대군을 조직해 지금의 평안북도 선천인 통주에 진을 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 정도 대규모 군대를 타인에게 맡기기 껄끄러웠던 강조는 본인이 직접 지휘하죠. 거란족도 흥화진 함락보다는 강조의 주력군을 무찌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통주로 향합니다. 강조는 통주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판에서 야전형으로 거란족과 싸우다가 초반에는 선전하더니 결국은 패배하여 포로가 됩니다. 애당초 고려군의 주특기인 수성전을 버리고 적군의 주특기인 야전으로 싸우려고 했던 작전 자체가 잘못되었던 거죠.
거란의 황제는 강조의 항복을 회유했으나 강조는 모질고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까지 항복을 거절했습니다. 반면 강조랑 같이 붙잡힌 이 강조의 부장은 바로 항복하자 화가 난 강조는 그 부하를 발로 가슴을 차고 침을 뱉었다죠. 여하튼 전쟁의 명분이자 고려군의 총지휘자였던 강조는 처형당합니다. 강조가 죽으면서 게임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통주성 내부에 병사들이 단합해서 또 거란족의 공격을 버텨냅니다. 거란족의 황제는 통주성도 함락시키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로 합니다. 남아한 거란군은 결국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가는 최종 방어선인 평양, 즉 서경에 이르는데 서경 사람들은 이미 항복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경에서 파견한 작전장교와 동북면에서 군대를 이끌고 온 병력이 서경으로 들어와 항복하려는 무리들을 제거한 뒤 거란군의 선봉대마저 매복으로 격파시킵니다. 그러곤 거란 주력군과 전면전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대규모 군대를 직접 보고 겁을 먹었는지 동북면군은 도망을 가버리면서 서경은 풍전 등화의 상황이 됩니다. 다행히 서경 안에 있던 장수 강민참이 서경의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며 서경을 사수했고 거란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거란 황제는 또 서경을 그대로 둔 채 수도 개경으로 곧장 진격합니다. 고려 조정은 당장 항복하자고 했으나 강감찬 등의 주전파들은 상황이 마냥 불리한 것만은 아니며 현종이 잠깐 남쪽으로 피신 가서 시간만 벌어주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종은 수도 개경을 나와 지금의 전남 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저 아래 나주까지 피난을 간 건 그 사이 어느 한 군데에서도 정착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아닌 게 아니라 현종의 나주까지 가는 피난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장교들은 현종을 버리고 도망가고 지휘부가 다 도망가는 마당에 병사들도 탈영을 오지게 하겠죠. 유일하게 강감찬을 비롯한 진짜 그 소수 사람만이 끝까지 현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기도 힘들 만큼 곳곳에서 산적과 도적대들을 만났고 고려사 기록에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적들의 공격까지 받았다고 나옵니다. 현종의 이런 고생 경험이 나중에 현종의 강력한 중앙집권 왕권 강화 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한편 거란의 황제는 개경을 함락시켰으나 왕이 없네? 화가 난 황제는 개경을 불바다로 만들고 각종 약탈과 사륙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종 잡으려고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 고려의 하공진이 개경으로 찾아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죠. 하공진은 거란의 황제에게 이미 고려 국왕은 저 밑까지 내려갔으니 추격해 봤자다. 너네가 돌아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주겠다고 뻥을 칩니다. 사실 거란의 황제도 더 이상 진군이 힘들었습니다. 일단 이때가 12월에서 1월이어서 너무 추워요. 병사들은 지쳤고 가장 결정적으로 배후에 고려군을 너무 많이 제쳐두고 온 거죠. 거란족 황제는 나중에 현종이 자기를 직접 아련하러 오겠다는 거짓 약속을 받고 자기를 찾아온 하공진을 인질로 데리고 개경을 나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개경을 출발해 북쪽으로 올라갈 때까지 정말 많은 거란군이 동사하거나 아사합니다. 무엇보다 국경지대인 강동 육주에 회군하는 거란의 황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양귀의 결사대였죠. 첫 전투가 벌어졌던 흥화진에 있던 양규는 거란군이 바로 개경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접하자 흥화진에서 700기병 별동 데리고 나와 통주성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잔류하고 있던 고려군 1000명을 더 모아서 거란족이 함락했던 곽주성을 탈환하죠. 이후 약 한 달 조금 안 되게 그곳에 남아있는 거란군과 개경에서 북쪽으로 회군하는 거란 본군을 게릴라 전법으로 괴롭힙니다. 여기에 귀주성에 있던 김숙흥 장군까지 합류해서 고려인포로 무려 3만 명을 구출해냅니다. 양기와 김숙흥의 활약이 단순히 거란족에게 핏빛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국경을 넘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생긴 민간인들을 구출해낸 정말 정의로운 전쟁이었죠. 1011년 1월 양기와 김숙흥의 부대는 회군하던 거란족 황제의 부대와 우연히 맞닥뜨립니다. 모르긴 몰라도 거란족 황제 이때 엄청나게 시겁했을 거예요. 이 양기와 김숙흥은 절호의 기회라며 거란족 황제의 목을 치기 위해 고작 2000명도 안 되는 부대로 그 많은 황제 친위대들과 끝까지 싸우다가 양기와 김숙흥 포함 1700명의 결사대 전원 여기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거란 황제는 불이 나게 국경을 넘었고 국경을 넘는 순간까지도 강동 육주의 고려 병력이 후방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려의 수도는 함락되고 초토화됐지만 누가 봐도 거란족의 패배였고 거란족 황제는 제대로 혼쭐이 나죠. 양규는 죽어서 고려의 영웅이 되었으며 현종은 그 후손들까지 끝까지 책임져주고 우대해주죠. 고려 대 거란 2차 전투는 가장 희생이 많았던 전투였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감동적인 활약이 돋보였던, 그리고 향후 고려의 전환점을 만드는 현종이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